아, 미안합니다. 3차시 추가 영상을 찍어야 되네요. 가끔 갑자기 그냥 툭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지난번도 한번 그랬는데, 뭐 여기서 딱 끊기에는 지금 몇 가지 간단하게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먼로 재밌는 얘기만 하면 끝이 나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도록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방금 전에 스타가 이제 꿈과 환상의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스타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내가 행동으로 분출할 수 없지만 스타를 통해서 그러한 환상들이 충족되고, 그래서 스타가 다양하게 개념화된 대중의 내적인 욕구에 맞춰 표현을 해주게 됨으로써 이제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고 나의 욕구를 대리만족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그런 단순한 장치로 인해서 스타가 조작된다라기보다는 집합적인 무의식의 욕구를 통해 스타가 탄생하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단순 조작론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스타 시스템은 결코 스타를 창조해내지는 못한다. 그러니까 스타를 창조해낼 수 있는 최고 변수들을 모아 놓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정답으로 이어지지는 못한다. 스타 시스템은 스타로 선출될 후보들을 제안하고 그 유권자들이, 소비자인 우리들이 그 후보에 대한 선호, 그러니까 어떤 쪽을, 호불호가 아니죠, 어떤 쪽을 더 좋아하느냐, 더 선호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도울 뿐이다.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101이나 뭐 이런 그룹들을 선출할 때 투표 방식을 선출한 것과 같은 방식이죠. 1번도 좋지만 2번이 좀 더 좋으면 2번에게 투표를 하고, 근데 그것들은 사실 거기 후보로 나온 친구들은 모두 스타 시스템에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선발되는 친구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이죠. 네, 24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부분은 우리가 이제 스타 만들기에 이제 초기 할리우드에서 위기가 왔잖아요. 위기가 왔죠. 이제 TV가 만들어지면서, 그래서 아까 마릴린 먼로와 와이드 스크린이 할리우드 영화판을 살려줬다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이 날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 만들기에 가장 전형적인 너무나 극명한 차이가 나오는 그레이스 켈리와 마릴린 먼로에 대한 그런 논의를 1991년도 논문입니다. 토마스 해리스라는 사람이 The Building of Popular Image, 그레이스 켈리 and 마릴린 먼로 이렇게 해서 쓴 논문이에요. 그래서 그 논문을 한번 살펴보면 문화사회학자 그 레오 로엔달이라는 사람은 대중적 우상에 대한 미국인의 선택이 생산적 우상에서 소비적 우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90년대는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찍이 할리우드 영화 산업에서는 대중적 스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테레오타입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특정 스타일의 이미지를 갖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마 잉그리드 버그만 알 거예요. 막 청순하고 그 이제 그런 전형적인 그런 흑백 영화 속에서의 그 뭐 고귀한 그런 이미지의 그런 여배우인데 성녀 잔다르크를 연기했는데 그녀에게 사생아가 있다. 팬들이 막 놀라는 것이죠. 뭐 지금도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이미지와 실제의 불일치. 근데 이미지에 이제 굉장히 매몰되다 보면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이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제 얼마나 스테레오 타입으로 스타가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예라는 겁니다. 자, 이제 아까 사실은 마릴린 먼로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레이스 켈리라는 사람은 아마 여러분들이 모나코의 왕비로 알고 있을 거예요. 이 분은 지적이며 귀족적인 정숙한 숙녀, 우리가 흔히 레이디라고 부르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남성들의 이상적 반려자, 그 이미지로 왕비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영화사에서 치밀하게 그레이스 켈리의 숙녀 이미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특히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그리고 잘 배운 훌륭한 집안에, 그래서 아버지도 막 조명을 해. 이렇게 좋은 집안에 사는 아주 훌륭한 아가씨예요. 그러면서 부유하고 화목한 가문에서 훌륭한 가정교육을 받고 자란 켈리는 많은 남성들의 배우자, 이상적 아내 이렇게 정형화시켜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되느냐, 남자들도 막 공감을 하지만 여자들도 워너비, 나도 저런 여자가 되고 싶어, 저런 딸을 두고 싶어, 저런 뭐 며느리를 두고 싶어, 이렇게 돼서 아주 우호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죠. 결과적으로 켈리는 정숙한 숙녀라는 스테레오타입의 전형적인 배우이고, 다음 페이지에 정말 전형적인 지적인 금발머리의 그 미인 배우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1929년생이고 82년에 이제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세요. 근데 뭐 미국의 배우고 왕비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대공비, 지금 레이니의 3세 아직도 살아있고 남매도 엄마 닮아서 인물도 좋고 1950년 20세의 나이로 연기를 시작했고 아마 모간보라고 하는 영화는 꽤 유명했습니다. 사실은 영화로 따지면 그레이스 켈리보다는 머릴린 먼로의 작품들이 훨씬 더 뭐 유명한, 그래서 뭐 골든글로브도 탔고요. 그리고 26살에 연예계를 은퇴하고, 사실 어머 왜 26살에 은퇴를 해? 라고 하지만 사실은 미국도 이 시기에는 결혼할 나이예요. 결혼할 나이인 거예요. 이 시기에는. 그래서 모나코로 가고 이제 그 왕비가 되었고, 네, 그래서 82년에 이렇게 갑작스러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사망이 좀 교통사고라서 안타까웠던 것이지 삶 자체가 만들어진 그 스테레오 타입에 극단으로 간 거죠. 훌륭한 집안의 며느리, 아내를 넘어서서 왕비까지 됐으니까요. 자, 아까 말한 그 이제 27쪽으로 갑시다. 마릴린 먼로는 좀 안타까운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정적이고 육감적인 백치미, 섹스 심벌 마릴린 먼로, 이렇게 됩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레이스 켈리는 몰라도 마릴린 먼로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먼로의 삶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퍼스널리티, 아이덴티티와는 별개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고 책도 많이 읽고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그냥 눈부시게 아름다운 금발머리와, 금발도 원래 금발이 아니었는데 빨간 머리였는데 염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죠. 뭐 가슴을 강조하고. 먼로는 켈리와는 반대고 남성들의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이미지 메이킹이 됐어요.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환경이 불우했어. 그리고 아주 일찍 16살에 결혼을 하고 헤어졌어. 여러분들이 16살에 결혼했 깜짝 놀라겠지만 실제로 지금도 미국의 10대들이 일찍 결혼하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는 미국에서도 되게 일찍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 이제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불우하게 자란 먼로의 삶을 홍보함으로써, 그러면 연민을 가지고 이게 아니라 이제 손에 넣기 쉬운, 내가 이 여자의 성을 삼으로써 성적 욕망을 투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금으로 따지면 조금 잔인하다라고 할 수 있는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손에 넣기 쉬운 만만한 여성의 이미지를 창출하는데 성공을 했고, 멀로이즘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금도 있잖아요. 섹스 심볼로, 스타성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지만 여러 가지 삶은 불행했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과 일치를 하지 않았으니까. 마릴린 먼로는 6.25 때 이제 미군 부대, 이제 미군들을 이제 격려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적도 있어요. 온 적도 있고 노래도 잘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릴린 먼로는 보다시피 그레이스 켈리보다 나이가 많네요. 29년생이었고 먼로는 26년생이네요. 62년에 죽었습니다. 미국의 배우고 본명은 노마진,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먼로가 사망할 때까지 벌어들인 돈이 지금 환율 가치로 하면 20억 달러에 이를 만큼 혼자 벌어들인, 말하자면 생산품으로서는 어마어마한, 사실 이미지 메이킹이 됐기 때문에 스테레오타입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사실 상품으로서 거의 조작된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돈이 되니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이미지를 변경시키는 어떤 작품을 하려고 해도 제작사 측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 거야. 계속 너는 금발머리에 섹스 심볼로 남자 유혹하는 개슴츠레 눈을 떠라, 이런 여자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을 했지만 본인은 행복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29쪽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 신사는 금발을 좋아해.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제목일 겁니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소비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별로 없겠죠. 처음에 불우한 환경을 벗어나는데 처음 활용을 하더라도. 그래서 다른 좀 이미지를 맡으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했어도 성공도 안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특히 이제 그 폭스사와 이제 계약 관계였는데 갈등을 계속 빚게 되죠. 7년 반의 외출,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이 좋아 등등, 제목만 봐도 좀 그렇죠. 그래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은 받지만 그 이미지를 벗어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 디마지오라는 야구 선수랑도 결혼하고 아까 말했던 아서 밀러랑 결혼할 때 정말 이제 걔가 그런 멍청이가 그런 골빈 여자애가 참 안타까웠어요. 굉장히 많은 독설을 하고 사람의 이미지라고 하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파경을 겪고 그냥 혼자 살면서 대통령들과 케네디가의 그 남자들과 연이은 연문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뭐 신경안전제 과다 복용으로 이제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러 가지 지금도 음모론이 뒤따르는 그런 인물입니다. 두 배우를 보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스타를 만들어내는 생산 현상으로서의 스타, 그 다음에 소비 현상으로서의 스타, 이런 스타에 대한 논의, 그리고 그 와중에 스타 조작론이라든지 뭐 의사석근으로서의 스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보면 사실 이 스타라는 존재들은 대중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거든요. 사람인데 과거 고대나 근대의 우상들과는 달리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으로는 단기 사용 용품으로 반짝하고 사용되다가 폐기 처분되기까지도 한다라는 표현이 쓸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뭐랄까요, 안타까운 존재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그런 어떤 스타가 만들어지는 전형적인 미국에서의 영화 산업에서 만들어지는 두 배우의 그런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하죠. 이게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또 상업적 성공에 이르고 그리고 그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한번 같이 살펴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재미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재 한국의 이 대중문화 산업이 굉장히 우리 경제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또 여러분들도 이쪽 관련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요. 선생님이 최근에 그 취업 진로 관련 학생처장이도 보니 취업 경력 관련되는 자료들을 보니 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에 취직한 친구들도 있고 이런 그런 뭐랄까요, 엔터 회사에 취직하는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유망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안정적인 직장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첨단 현재 한국의 어떤 산업 구조에서 첨단의 천병의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분야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예인, 말하자면 스타겠죠. 근데 그들 스타를 소비 현상으로 볼 것이냐, 생산 현상으로 볼 것이냐, 또 조작되는 것이냐, 또 아니면 그런 내적 가치로서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봐할 것이냐 하는 것을 뭐랄까 학문적으로도 이렇게 고민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보았던 것 같습니다. 네, 도중에 잘라줘서 너무 미안하고요. 네, 선생님이 그렇게 뭐 이렇게 영상 합치고 그런 재주까지는 없어서 너무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3차시 영상이 또 1-2-로 들어갈 것 같네요. 네, 수고했고요. 우리 10차시란다. 10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